지난 시간에 소아청소년 성장 장애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봤고요.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볼 예정입니다. 골다공증은 잘 아실 겁니다. 좀 많이 또 관심도 있으실 거고요.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근골격계 이제 질환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이 병의 기전을 살펴보면 이제 내과적이거나 아니면 대사적인 어떤 질환과 상당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이 골다공증은 근골격계통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내과적인 질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이제 이런 인체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한의학적인 또는 한방 내과적인 접근 방법이 이런 골다공증을 이제 이렇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단순히 뼈만 바라보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인체의 연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인체 내부뿐만 아니라 인체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위의 환경적인 요인, 그다음 영양적인 상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오스테오포로시스라는 그 골다공증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.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기전에 의해 가지고요. 그래서 이런 단순히 골 밀도가 뭐 이렇게 떨어져서가 아니라 골 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골 밀도가 정상이어도요 부러지기 쉬운 뼈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골 강도가 약화가 되어서 뼈가 부러지는 어떤 위험성,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이제 이러한 또 주로 이제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기준을 이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제 골밀도와 골다공증을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 골 강도를 결정짓는 것은 단순하게 골밀도 또는 골량뿐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구조, 그다음에 골 교체율, 무기질화, 그다음 미세 손상의 축적 이런 것들 다양한 요인들이 이런 골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.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골 밀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골다공증이 생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제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이라 그래서 DXA 이 검사를 이용을 해서 많이들 이제 검사를 하시거든요. 여기서 이제 T스코어 점수가 이제 마이너스 2.5 이하일 경우에 골다공증이 진단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요. 이 T스코어라는 거는 이 젊은 사람의 어떤 젊은 성인의 어떤 평균 골밀도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골밀도가 떨어져 있느냐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어떤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골다공증의 원인으로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, 노화, 약물,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과 많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다른 질환에 의한 2차적인 발생, 호르몬 당뇨라든지 부갑상선의 기능의 어떤 문제, 구싱 증후와 같은 그런 호르몬 질환이나 아니면 혈액 질환이나 아니면 또 골전이, 골수종, 백혈병 등과 같은 이런 다양한 질환들의 어떤 결과로서 2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주로 진단은 이 병적 골절을 동반을 하느냐, 그다음 병적 골절이 없느냐, 아니면 다른 이제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 어떤 2차적으로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병적 골절을 동반을 하든 하지 않든 이 골다공증은 그 밑에 하위 분류로서 폐경 후에 발생했느냐, 난소적 주루, 그다음에 불용성 사용하지 않아서 나타난 골다공증이냐, 아니면 수술 후 흡수 장애성이냐, 약물 유발이냐, 특발성이냐, 기타냐, 상세불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밀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달리 분류된 질환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발골수종증이라든지 아니면 내분비 장애 이런 2차적인 어떤 결과로서 동물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뭔가 선행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M8 코드를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한의학적으로는요, 이런 골다공증이라는 어떤 이런 질환명을 직접적으로 이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제 골위라고 하는 이런 병증명을 사용을 해서 이런 골다공증의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질환들을
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골 위는 풀이 마르는 마른 풀처럼 이렇게 뼈가 줄어들고 위축이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병적인 상태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주로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어떤 이제 골위 또는 골다공증의 어떤 이러한 병증을 이 허증으로 진단합니다. 허증, 몸이 허하달 때 그 허증이거든요. 근데 이 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학적으로 생각하는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보법입니다.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치료법이 되는 거죠. 이런 주로 신허로 변증을 하게 되고 이 신허를 조금 더 세밀하게 뭐 신음허, 신양허, 기혈양허, 뭐 신음허, 신양허로 나누기도 하고요. 이런 신허를 베이스로 해서 뭐 기혈양허, 기체혈허, 그다음 간신휴허, 비신양허 등 다양한 변증 유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변증형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보법, 그래서 신음을 보호할 것이냐, 신양을 보호할 것이냐, 아니면 기혈을 모두 보호할 것이냐, 그 다음에 뭐 이제 간신을 보호할 것이냐, 아니면 비신을 보호할 것이냐라는 어떤 이런 형태로서 한의학적으로는 주로 보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보법을 사용하는 도구로서 뭐 침이나 뜸이나 약침이나 한약이나 추나나 매선이나 이런 어떤 이런 방법들, 치료 도구들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한의학적으로 주로 보법, 그래서 이 보법에 사용되는 약이 보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단순하게 보약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양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요. 이 보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의학적인 어떤 아주 중요한 치료법인 보법을 활용하는 어떤 이제 치료약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보법이란 건 한의학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뭐랄까요, 특수한 그런 어떤 치료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골다공증에 대해 가지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단순하게 근골격 계통의 어떤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근골격 계통의 어떤 문제로 나타납니다.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원인을 따져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인체 호르몬이나 아니면 유전이라든지 영양 공급, 그 다음에 어떤 체내 대사, 주변 환경 등 매우 다양한 어떤 이런 어떤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내과적으로 또는 대사적인 문제의 어떤 결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이런 골다공증을 이해하시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였습니다.